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의 기록 앞에 섭니다. 2, 3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는 우리 태양이 100억 년 동안 생산할 양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감마선 폭발이라고 불리며 먼 우주에서 조용히 도착하여 지구 궤도를 도는 관측기의 숫자로만 기록됩니다.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하고 그 신호는 화면 위 상승하는 선으로 나타나며 분석가들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불과 충격으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스트림 속 조용한 흔적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반세기에 걸친 연속적인 관찰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022년 10월 9일 지구의 어두운 대서양 반구 위 고도에서 나사의 페르미 위성과 나사 유럽우주국 공동의 스위프트 관측소에 탑재된 괴너지 검출기들이 사지타 별자리 방향에서 날카로운 감마선 계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초 내에 자동화된 시스템들은 그 신호를 장기간 감마선 폭발로 식별했으며 나중에 GRB 221009A로 목록화되었고 괴너지 하늘에서 기록된 가장 밝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제어실 바닥에서 폭발은 불꽃이나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화면 위 밀도 높고 상승하는 흔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수율이 올라가고 평탄부가 형성되고 그런 다음 수분에 걸쳐 느리고 구조화된 하강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제어실에서 분석가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각 관측소는 자체 기기를 운영했지만 모두는 공유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경보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검증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고다드 우주 비행 센터에서 페르미 팀은 원시 원격 측정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스위프트 운영자들은 위성의 다음 관측 목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칠레의 라스캄파나스 관측소에서 망원경 운영자들은 후속 조치 요청을 받고 기기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각 팀은 자체 작업을 수행했지만 함께 그들은 단일 조정된 대응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습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점진적 개선이 이 순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출 후 첫 시간에 걸쳐 감마선과 X선 광도, 곡선이 기록되고 백업되고 전 세계 관측소를 연결하는 확립된 경보 시스템을 통해 순환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내에 광학 및 근적 외선, 대역의 망원경들이 좌표를 향해 회전하여 은하수 내부 지역의 혼잡한 별장 앞에서 빠르게 희미해지는 잔광을 기록했습니다. 첫 밤이 끝날 무렵 여러 팀들이 잔광의 스펙트럼을 확보했고 적색편이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흡수 특징들을 주목하며 폭발을 대략 25억 광년 떨어진 은에 배치했습니다. 그 거리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알려진 파장에서 이동되었고 그 이동은 적색 편의를 제공했으며 적색 편의는 우주론적 모델을 통해 거리로 변환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가정을 운반했고 각 가정은 문서화되었으며 각 불확실성은 정량화되었습니다. 결과는 단일 숫자가 아니라 범위였습니다. 25억 광년 더하기 또는 빼기 2억 광년이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이었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기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전파 관측소들은
느리게 진화하는 방출을 매핑하여 상대론적 Z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전파 관측은 광학 관측보다 느렸지만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장왕이 광학 파장에서 희미해진 후 몇 주 동안 그것은 전파에서 여전히 감지 가능했습니다. 그 지속성은 물리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Z가 주변 가스와 충돌하면서 그것은 충격파를 생성했고, 충격파는 전자를 가속시켰으며 가속된 전자는 자기장에서 방출했습니다. 각 파장은 다른 물리적 과정을 탐구했고, 각 관측은 퍼즐에 다른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임무팀들은 사건을 요약하는 예비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시간, 피크 플럭스, 플루언스, 그리고 Z 구조에 대한 초기 제약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람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기능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체 후속 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회람은 표준화된 형식을 따랐고, 표준화된 좌표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표준화된 불확실성 추정을 포함했습니다. 이 표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커뮤니티 작업의 결과였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도착하면서 분석가들은 거리에 대해 보정된 폭발의 겉보기 에너지 출력을 기존의 장기간 감마선 폭발 목록과 비교했습니다. GRB 221009A는 새로운 현상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분포를 예외적인 값으로 확장하여 확립된 모델들을 뒤집기보다는 개선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안심이었습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물리학이 극단적인 값으로 확장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상기였습니다.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하지만 그 놀라움은 종종 알려진 것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페르미의 감마선 폭발 모니터와 대형 영역 망원경은 첫 번째, 상세한 궤너지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폭발의 시간적 및 스펙트럼 진화를 넓은 감마선 범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임무 운영 센터들은 신속한 데이터 다운링크를 조정하여 미세 시간 해상도 원격 측정이 압축되거나 폐기되는 대신 나중에 분석을 위해 보존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보존은 중요했습니다. 초기 분석은 광범위한 특징만 식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재분석은 더 미세한 구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한 번만 캡처되었지만 여러 번 분석될 수 있었습니다. 각 새로운 분석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고 새로운 질문을 했으며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했습니다. 닐 갤렐스 스위프트 관측소는 그 폭발 경보 망원경을 통해 정밀한 위치 파악에 기여한 다음 초기 장광의 구조를 매핑하는 X선 및 자외선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스위프트의 능력은 그 속도에 있었습니다. 폭발이 검출된 지 몇 분 내에 위성은 자율적으로 회전하여 새로운 소스를 향했습니다. 인간 운영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온보드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내렸고 기기를 재구성했으며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율성은 엔지니어링 업적이었지만 또한 신뢰의 업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하도록 신뢰받았고 그 신뢰는 테스트와 검증의 수년에 의해 얻어졌습니다. 장기 보관을 담당하는 국가 및 국제 데이터 센터들은 증가하는 데이터셋을 공공저장소에 수집했습니다. 형식과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그들은 독립적인 팀들이 결과를 교차 확인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버를 유지하고 백업을 관리하고 문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극적이지 않았지만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에서 과학 기록의 연속성이 보존되었습니다. 내부 요약과 공개 브리핑에서 기관들은 GRB 221009의1을 모델링의 벤치마크로 제시하여 조정된 인프라가 어떻게 짧은 괴너지 섬광을 오래 지속되는 과학 자원으로 변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브리핑은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부는 과학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기술 세부 사항과 예비 결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중을 위한 것이었고 더 광범위한 맥락과 더 접근 가능한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동일한 기본 약속을 공유했습니다. 정확성, 명확성, 투명성이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사건은 수십 년간의 기기, 원격 측정, 조정의 점진적 개선이 어떻게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현상을 놀라운 세부 사항으로 캡처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분출조차도 루틴을 통해 해석됩니다. 자동 트리거, 표준화된 회람, 그리고 이전 사례들과의 신중한 교차 비교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틀에서 GRB 221009A는 새로운 서사를 요구하는 이상치로 취급되지 않았고 별의 종말과 제트 물리학의 증가하는 기록 속 또 다른 정밀한 항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것은 관측 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가장 강한 신호들을 흡수하고 맥락화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각 새로운 폭발은 테스트였고 각 테스트는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무엇이 잘 작동했는지가 주목되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가 분석되었으며 무엇이 개선될 수 있었는지가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검출에서 검출로 시스템은 진화했습니다. 극적인 재설계가 아니라 꾸준한 개선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라운드가 완료되면서 주인은 더 깊은 맥락의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예외적인 폭발이 감마선 검출의 반세기 역사 내에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러한 폭발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기에서 나왔고 그 신호들은 수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용히 분석가들은 여러 사건을 비교했고 무작위 도착 시간과 하늘 방향을 주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지고 설명되지 않은 신호들은 점차 매핑되고 분류된 우주 폭발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1967년 7월 지구의 낮 방구 위 고도에서 원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미국 벨라 위성들이 지상 폭발에 알려진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짧고 강렬한 감마선 섬광을 기록했습니다. 그 섬광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벨라 위성은 지구에서 핵 폭발을 찾고 있었고 특정 서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상승, 느린 붕괴, 그리고 특정 에너지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7월의 섬광은 다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짧고 더 다양했으며 잘못된 방향에서 왔습니다. 분석가들은 당혹스러웠지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년 동안 분석가들은 조용히 여러 그러한 사건을 비교했고 지구나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 무작위 도착 시간과 하늘 방향을 주목했습니다. 그 패턴 또는 오히려 패턴의 부재는 중요했습니다.
사건들이 지구에서 왔다면 그들은 특정 위치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태양에서 왔다면 그들은 태양의 위치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 전체에서 무작위로 왔습니다. 그 무작위성은 단서였습니다. 그것은 소스가 지역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우주 자체에서 왔습니다. 1970년대 초에 기밀 해제되면서 이러한 기록들은 강력한 감마선 섬광이 태양계를 넘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첫 번째 확인된 증거를 표시했습니다. 기밀 해제는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협상되었습니다. 군사기관은 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호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과학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었지만 기기 세부 사항은 분류된 채로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해결책이었지만 기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조사 라인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초기 벨라 검출이 발표된 후 후속 위성의 후속 기기가 타이밍과 에너지 적용 범위를 개선하여 이러한 폭발들이 드문 발생이 아니라 많은 방향에서 보이는 빈번한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소련의 코누스 실험과 나사의 태양, 최대 임무와 같은 임무들은 수백 개의 폭발을 축적했으며 각각은 점점 더 정확한 시간 프로파일과 대략적인 하늘 위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코누스 실험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1년의 우주선에 감마선 검출기를 배치했고 몇 년 동안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는 미국 데이터와 독립적이었지만 일치했습니다. 폭발은 실제였고 그들은 빈번했으며 그들은 우주적이었습니다. 그 독립적인 확인은 중요했습니다. 과학은 재현성에 기반하고 재현성은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코누스 데이터는 그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1991년 콤프턴 감마선 관측소와 그 폭발 및 과도소스 실험 배세의 발사는 이 간헐적인 기록을 거의 연속적인 조사로 변환했습니다. 배세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검출기보다 더 민감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은 에너지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년 동안 작동했으며 거의 매일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9년 동안 배세는 수천 개의 폭발을 목록화했으며 그들의 하늘 분포가 은하수 평면을 따라 집중되기보다는 등방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등방성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 은하수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은하소스였다면 그들은 은하수 평면을 따라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되었습니다. 그 분포는 우주론적 기원과 일치했습니다. 폭발은 먼 은하에서 우주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측은 선호되는 해석을 은하 기원에서 우주론적 기원으로 전환시켰고 소스들이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1990년대 내내 배세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이제 표준인 폭발 지속 시간의 이중보달 분포를 드러냈으며 한 그룹은 2초 미만으로 모여 있고 다른 그룹은 수십에서 수백 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이중모달성은 즉시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큰 샘플 크기와 신중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인되면 그것은 강력했습니다.
2개의 뚜렷한 지속시간 그룹은 2개의 뚜렷한 물리적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짧은 폭발과 긴 폭발은 다른 종류의 사건에서 올 수 있었습니다. 큰 표본 크기에 의해 지원되는 이러한 경험적 패턴들은 다른 부류의 폭발들을 서로 다른 천체 물리학적 과정과 연관시키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편집된 목록은 이상의 목록이 아니라 체계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셋이 되었습니다. 각 새로운 폭발은 샘플에 추가되었고, 각 새로운 샘플은 통계를 개선했으며, 각 새로운 통계는 모델을 제약했습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었지만 강력한 과정이었습니다. 인내심 있는 축적의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작업은 방어기관, 학술기관, 우주기관 간의 협력을 포함했으며 분석가들은 원래 조약 검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재검토했습니다. 기밀 해제되면서 이러한 발견들은 더 넓은 천문학 커뮤니티로 들어갔고 관측소와 대학들이 감마선 폭발 연구를 그들의 프로그램에 통합했습니다. 그 통합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회의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었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축적되면서 회의로는 수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사의 컴퓨터 임무팀은 배세를 운영하고 기기를 유지하고 검출기를 보정하고 폭발 속성을 요약하는 정기, 목록을 발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출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데이터가 올바르게 보정되었는지 확인했으며 결과가 정확하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없이는 데이터는 쓸모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과 함께 그것은 귀중했습니다. 나사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와 유럽의 파트너 아카이브와 같은 기관의 데이터 센터들은 연구자들에게 이벤트 목록, 시간 시리즈, 기본 스펙트럼 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아카이브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도구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기준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자체 분석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접근성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형 관측소나 잘 자금이 지원되는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져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 내 통계학자와 이론가들은 이러한 데이터셋의 분포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측된 시간 척도와 에너지 방출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았고 기존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조사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통계 도구, 계산 모델, 이론 물리학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찾고 상관관계를 테스트하고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단일 이론이 아니라 경쟁하는 이론들이었습니다. 각각은 일부 관측을 설명했지만 다른 것들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운영팀, 분석가, 이론가들은 점차 고립된 섬광을 신중하게 설명된 집단으로 변환했습니다. 각 그룹은 다른 기술을 기여했고 각 기술은 다른 것을 보완했으며 각 기여는 다른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협력이었지만 또한 커뮤니티였습니다. 공유된 목표,
공유된 표준, 공유된 약속을 가진 커뮤니티였습니다. 정확성, 재현성, 투명성이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등방성 분포와 지속 시간 이중 모달성은 극적인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큰 샘플에서 추출된 측정된 결과였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분석에 의해 지원되는 이러한 패턴들은 기본 소스에서 깊은 물리적 구별을 제한하면서 모든 모델이 관측된 행동의 전체 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조사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괴너지, 천체물리학은 화려한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섬광에 대한 꾸준하고 장기적인 주의를 통해 발전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 역사는 과학적 이해가 종종 다른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아카이브에서 시작한 다음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새로운 질문으로 천천히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벨라 검출에서 배세의 마지막 목록까지 진행은 점진적이었습니다. 각 임무는 이전 임무를 기반으로 했고, 각 분석은 이전 분석을 개선했습니다. 어떤 단일 순간도 필드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년간의 일관된 작업이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상기였습니다. 과학은 종종 돌파구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인내심 있는 관찰의 축적, 신중한 분석의 축적, 꾸준한 개선의 축적이었습니다. 집단이 이제 정의되고 기본 패턴이 확립되면서 조사의 다음 단계는 통계에서 물리적 연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선된 위치 파악, 다중파장 후속 조치, 중력파 검출은 이러한 폭발을 구체적인 천체 물리학적 사건과 연결했습니다. 붕괴하는 별과 합병하는 컴팩트 객체였습니다. 그 연결들은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수년에 걸쳐 축적되었으며 각 연결은 이전 연결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패턴이 먼저 왔고 그런 다음 연결이 왔으며 그런 다음 확인이 왔습니다. 1997년 2월 28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포삭스 위성이 감마선 폭발을 검출했고 중요하게는 몇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정밀한 X선 위치 파악을 제공했습니다. 그 위치 파악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이전 검출기는 대략적인 위치만 제공할 수 있었고 종종 여러 평방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포삭스는 몇 아크분의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밀도는 빠른 광학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천문학자들은 폭발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고 망원경을 빠르게 향할 수 있었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빠르게 그 지역을 이미지화하여 희미해지는 장황과 나중에 우주론적 거리에 있는 그 호스트 은하를 식별했습니다. 처음으로 폭발의 과도빛과 그 은하 환경이 함께 기록되어 괴너지 섬광을 우주의 특정 장소와 연결했습니다. 그 연결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 추상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 장소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은하에서 발생했고 별에서 발생했으며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장황은 예측되었지만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론가들은 수년 동안 폭발이 희미해지는 잔광을 생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베포삭스는 그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장황은 실제였고 그들은 관측 가능했으며 그들은 정보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폭발 환경, 폭발 에너지, 폭발 물리학에 대한 정보를 운반했습니다. 베포삭스의 폭발을 아크분 규모로 위치시킬 수 있는 능력은 빠른 광학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했고
이론적 장황을 직접 이미지화된 현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장황빛의 분광 측정은 1 이상의 적색 편의를 확인하여 폭발이 실제로 우주론적 거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엄청난 총에너지를 운반했음을 확립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놀라웠습니다. 단일 폭발은 몇 초 동안 전체 은하만큼 밝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지만 그것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에서 이해가 나타났습니다. 후속 임무들은 위치 파악과 응답 시간을 개선하여 장황 검출을 폭발 관측의 표준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HET-2는 더 나은 위치 파악을 제공했고 스위프트는 더 빠른 응답을 제공했으며 페르미는 더 나은 에너지 적용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각 임무는 이전 임무를 기반으로 했고 각 개선은 다음 개선을 가능하게 했으며 각 발견은 다음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1998년과 2003년에 여러 장기간 폭발과 유형 IC 초신성의 연관은 적어도 일부 긴 폭발이 거대하고 벗겨진 외피별의 핵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 연관은 여러 줄의 증거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폭발과 초신성은 같은 은하에서 발생했고 같은 시간에 발생했으며 일치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단일 증거도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함께 그들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노바는 넓은 스펙트럼 특징과 높은 운동 에너지를 보여주었으며 새로 형성된 블랙홀이나 마그네타가 별을 통해 상대론적 제트를 구동하는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그 모델은 상세했습니다. 거대한 별이 핵 연료를 소진하면 그 핵은 붕괴하여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을 형성합니다. 붕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일부는 회전축을 따라 제트를 구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트는 별을 뚫고 나와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복잡한 시나리오였지만 그것은 관측과 일치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중력파 검출기는 GW170817로 알려진 신호를 기록했으며 중성자별 합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불과 2초도 안 되어 단기간 감마선 폭발인 GRB 170817A가 우주 기반 기기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그 일치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으로 동일한 사건이 중력파와 전자기 방사선 모두에서 관측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중전령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다중파장 후속 조치는 후속 킬로노바 방출을 추적했으며 단기간 감마선 폭발을 컴팩트 쌍성 합병 및 무거운 원소 합성과 연결했습니다. 킬로노바는 예측되었지만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론가들은 중성자별 합병이 금, 백금,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생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원소는 가벼운 별에서 생성될 수 없고 무거운 별에서도 생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극단적인 밀도, 극단적인 온도, 중성자가 풍부한 환경이었습니다. 중성자별 합병은 그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베포삭스 임무팀은 X선 기기와 지상 기반 관찰자 간에 조정하여 신속한 경보를 발행하고 잔광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위치 파악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스위프트는 나중에 이 프로세스를 제도화했으며 검출 후 몇 분 내에 후속 관찰을 시작할 수 있는 자동 회전 및 온보드 X선 및 자외선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자율성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것은 인간 개입 없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고 그 속도는 초기 장황을 캡처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장황은 빠르게 희미해졌고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빠른 응답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대형 광학 관측소는 심층 이미징 및 분광학을 제공하여 호스트 은하와 관련 초신성을 특성화했습니다. 칠레의 매우 큰 망원경, 하와이의 캑 관측소,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 텔레스코피오 카나리아스와 같은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물체의 상세한 스펙트럼을 캡처할 수 있었고 그 스펙트럼은 구성, 운동,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라이고와 비르고 협력은 중력파 간섭계를 운영했으며 GW170817과 같은 신호를 검출하는 데 필수적인 높은 듀티 사이클과 엄격한 보정 절차를 유지했습니다. 중력파 검출은 기술 업적이었습니다. 간섭계는 킬로미터 긴 팔을 가졌고 원자의 분율보다 작은 변이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민감도는 놀라웠고 그 유지는 도전적이었습니다. 지진 소음, 열 소음, 양자 소음은 모두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중력파는 우주에 대한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감마선 검출과 결합된 그들의 신속한 공개 경보는 전 세계 전파, 광학, X선, 감마선 관측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촉발했습니다. 그 캠페인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망원경, 수백 명의 천문학자, 수천 시간의 관측 시간이 동원되었습니다. 각 관측소는 다른 파장을 커버했고 각 파장은 다른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각 통찰력은 다른 통찰력을 보완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중성자별 합병의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격 섬광에서 물리적으로 근거한 사건으로의 전환에 집중합니다. 분석가들에게 떠오르는 그림은 단일하고 광범위한 계시가 아니라 일련의 수렴하는 증거 라인이었습니다. 장기간 폭발은 활발한 별 형성의 지역과 특정 초신성 유형으로 매핑되었고 단기간 폭발은 더 오래된 별 집단과 중성자별 합병과 정렬되었습니다. 각 연관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모델을 제약했으며 프로게니터 시스템과 제트 기하학의 다양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측정된 관점에서 감마선 폭발은 단지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별의 죽음 경로와 핵 합성의 정밀한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발견은 복잡한 천체 물리학적 과정이 여러 정보 채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되고 기록되고 비교될 때만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 새로운 데이터 유형은 그림을 개선했고 각 새로운 연결은 다음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붕괴하는 별에서 Z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합병하는 중성자별은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주요 프로게니터 채널이 식별되면서 조사자들은 두 가지 관련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이 우주를 연구하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지구와 같은 행성에 무엇을 함축하는지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감마선 폭발을 먼 환경의 탐침이자 대기 혼란의 잠재적 소스로 검토하며 추측보다는 모델링에 집중합니다. 모델은 시나리오를 정의했고 관찰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분석은
측정된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폭발 목록이 확장되면서 여러 연구 그룹이 수천 광년 내에서 발생한 경우 감마선 폭발이 행성 대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립된 단면과 대기 화학 코드를 사용하여 그들은 고플루언스 폭발이 오존, 자외선 투과, 표면 방사선 수준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임박한 사건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시나리오에서 결과를 정량화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명시적이었습니다. 6천 광년 거리, 특정 폭발 에너지, 특정 Z 방향이었습니다. 각 매개 변수는 변화될 수 있었고, 각 변화는 다른 결과를 생성했습니다. 모델은 충분히 가깝고 강렬한 폭발의 경우 괴너지 방사선이 성층권으로 침투하여 오존 분자를 해리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존 고갈은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방사선을 증가시킬 것이고, 자외선 방사선은 생물학적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외선 수준은 정상보다 몇 배 높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나리오였지만 측정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장왕의 분광 관측은 호스트 은하와 중간 시스템의 가스로부터 흡수선을 드러냈으며 각 시선을 따라 금속성, 이온화 상태, 먼지 함량의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건에 걸쳐 이러한 데이터는 폭발이 발생하는 환경과 은하 간 매체의 구조에 대한 통계적 관점을 구축했습니다. 각 장왕은 우주를 통과하는 광선이었고, 각 광선은 그것이 통과한 물질을 샘플링했습니다. 그 샘플링은 귀중했습니다. 은하간 가스는 너무 희미하여 직접 관측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장왕 스펙트럼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대기 모델링 연구는 특성 폭발 스펙트럼과 플루언스를 지구와 같은 대기에 적용하여 6천 광년과 같은 거리에 대한 결과를 탐색했습니다. 결과는 충분히 가깝고 강렬한 폭발의 경우 대기 화학이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오존 고갈이 수년 동안 표면 자외선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거리, 폭발 에너지, 방향에 대한 명시적 가정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시나리오로 남았습니다. 민감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특정 사건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닥을 통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두 종류의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관측적으로 폭발은 먼 가스를 연구하는 수명이 짧은 비컨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것들은 은하수와 같은 은하가 잠재적으로 중요한 괴너지 노출을 얼마나 자주 경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노력은 감마선 폭발 연구의 역할을 즉각적인 프로게니터 물리학을 넘어 확장했습니다. 폭발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측정하는 도구이자 행성 취약성을 테스트하는 도구였습니다. 우주 기반 관측소는 고품질 장왕 스펙트럼을 계속 제공했고, 대형 지상 기반 망원경은 좁은 흡수 특징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해상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팀은 기기를 보정하고 관찰 대기열을 관리하고 복잡한 데이터셋을 커뮤니티 액세스를 위해 보관된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으로 축소했습니다. 각 스펙트럼은 작업 시간, 전문 지식 시간, 분석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관되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분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 과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은 종종 학제 간 협력해서 작업하며 지상 기후 및 화학 모델을 감마선, 입력 스펙트럼을 통합하도록 적응시켰습니다. 그 협력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대기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양 방사선, 산업 오염, 화산 분출을 연구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별, 은하, 우주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감마선 폭발은 두 분야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것은 천체 물리학적 사건이었지만 대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기후 모델링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장기 화학 및 복사 영향을 추적하는 도구를 기여했고, 천체 물리학 그룹은 관측에서 도출된 현실적인 폭발 매개 변수를 제공했습니다. 각 그룹은 다른 것을 가져왔고, 각 기여는 다른 것을 보완했으며, 각 협력은 새로운 통찰력을 생성했습니다. 그것은 상기였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종종 다중 관점을 요구합니다. 국제기관과 연구 네트워크는 행성 환경에 대한 잠재적 천체 물리학적 영향에 대한 현재 이해를 요약한 워크숍과 보고서를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서 감마선 폭발은 행성 거주 가능성과 회복력의 더 넓은 맥락 내에서 고려된 여러 괴너지 현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초신성, 코로나 질량, 방출, 우주선은 모두 논의되었습니다. 각각은 다른 위험 프로파일을 가졌고, 각각은 다른 가능성을 가졌으며, 각각은 다른 불확실성을 가졌습니다. 각 보고서는 가정을 명시했고, 각 모델은 불확실성을 인정했으며, 각 결론은 조건부로 프레임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심이 아니라 정밀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는 경보보다는 측정된 평가에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극도로 에너지가 넘치지만 또한 드물고 고도로 방향성입니다. 은하와 행성 시스템의 하위 집합만이 중요한 노출을 경험합니다. 6000 광년에 폭발을 배치하는 모델은 주로 가능한 대기 반응의 경계를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인간 시간 척도에서 예상된다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은하수에서 그러한 거리에서 폭발의 비율은 100만 년당 하나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동시에 폭발을 탐침으로 사용하는 관측적 사용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들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각 장황 스펙트럼은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기에는 너무 희미한 가스를 샘플링하여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고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그림에 작지만 정밀한 수정을 추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이중 역할은 중심 지점을 강화합니다. 행성 대기 모델을 강조할 수 있는 동일한 현상이 우주 구조 모델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 작업은 신중하고 정량적인 모델링이 어떻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폭발조차도 측정된 위험과 실용적인 통찰력의 프레임워크 내에 배치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각 모델은 가정을 명시했고, 각 시나리오는 제약을 정의했으며, 각 결론은 불확실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함에 따라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모델링이 성숙하고 관측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주인은 감마선 폭발 연구의 미래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기, 확장된 아카이브, 장기 감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앞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임무와 데이터 인프라가 어떻게 이해를 깊게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를 특징지어 온 꾸준하고 주의 깊은 존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를 추적합니다. 미래는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속입니다. 더 많은 검출기,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분석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용한 관찰이 계속됩니다. 2020년대 중반 계획 문서와 임무 제안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의 우주기관을 통해 순환되어 차세대 괴너지 관측소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넓은 시야 X선 모니터, 빠른 회전 망원경, 조정된 소형 위성 별자리와 같은 개념은 감마선 폭발을 주요 과학 동인으로 특징지었습니다. 각 개념은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민감도를 강조했고, 다른 것들은 시야를 강조했으며, 여전히 다른 것들은 응답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각 접근 방식은 장점을 가졌고, 각 장점은 절충을 운반했으며, 각 절충은 평가되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센터는 저장 및 처리 용량을 확장하여 수십 년간의 기존 기록과 새로운 고시간 해상도 원격 측정 스트림을 통합할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 볼륨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각 새로운 임무는 이전 임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했고, 각 새로운 기기는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새로운 관측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캡처했습니다. 그 증가는 도전이었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나은 통계, 더 정밀한 제약, 더 깊은 이해를 의미했습니다. 우주기관들은 과도 괴너지 사건에 대한 민감도, 위치 파악, 에너지 적용 범위를 개선하도록 설계된 임무를 선택하고 개발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더 많은 폭발을 캡처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강조했고, 다른 프로젝트는 상세한 사례 연구를 위한 더 빠른 응답과 더 높은 스펙트럼 해상도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스위프트, 페르미, 이전 임무의 교훈을 직접 기반으로 하여 현대 검출기와 통신 링크를 통합하면서 입증된 설계 요소를 보존했습니다. 각 새로운 임무는 이전 임무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완했습니다. 능력을 추가했고 적용 범위를 확장했으며 가능성을 개선했습니다. 데이터 정책은 하드웨어와 함께 진화했습니다. 많은 임무가 공개 데이터 관행을 채택하거나 강화하여 짧은 시간 내에 국제 커뮤니티의 신속한 경보와 보정된 데이터셋을 공개했습니다. 그 개방성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공유된 기업이라는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협력 기업, 글로벌 기업, 세대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수집된 데이터는 미래에 사용될 것이고, 오늘 개발된 도구는 미래 세대에 의해 사용될 것이며, 오늘 제기된 질문은 미래 발견에 의해 대답될 것이었습니다. 아카이브는 표준화된 형식과 교차 임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연구자들이 여러 플랫폼의 관찰을 원활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표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타협, 협상,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각 임무는 자체 요구 사항을 가졌고, 각 기기는 자체 특성을 가졌으며, 각 팀은 자체 선호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기능적인 표준이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표준이었습니다. 분석 측면에서 머신러닝 도구가 광도 곡선 분류, 비정상적인 사건 식별, 중력파 또는 중성미자 검출과의 잠재적 연관 플래깅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분석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증가하는 데이터셋에 적용된 패턴 인식에 또 다른 계층을 추가했습니다. 기계는 인간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고, 인간은 기계가 놓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상보적이었습니다. 기록된 폭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는 희소성에서 풍부함으로 더 전환되었으며 큐레이션과 장기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각 새로운 검출은 아카이브에 추가되었고, 각 새로운 도구는 분석을 개선했으며, 각 새로운 모델은 이전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출에서 검출로, 분석에서 분석로, 개선에서 개선로 계속되었습니다. 나사, 유럽우주국,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과 같은 우주기관들은 임무 개발을 조정하여 비용, 발사 기회, 데이터 책임을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십을 협상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 사무소는 기술 검토, 위험 평가, 일정을 관리하여 감마선 폭발 능력이 더 넓은 괴너지 천체 물리학 포트폴리오 내에 계속 포함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각 기관은 자체 우선순위를 가졌지만 모두는 공유된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목표는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가관측소와 대학 컨소시엄은 지상 기반 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기기와 일정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과도 경보에 효율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많은 경우 중간 크기의 망원경 네트워크가 조정된 캠페인을 형성하여 여러 시간대와 날씨 체제에서 후속 조치 적용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그 조정은 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 커뮤니케이션,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각 관측소는 자율적이었지만 함께 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 효과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조사, 아카이브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력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데이터셋을 미러링하고 보정 이력을 문서화함으로써 그들은 장기 기준선 연구에 필요한 연속성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수십 년 떨어져 기록된 폭발들이 단일하고 진화하는 기록의 일부로 함께 분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아카이브는 데이터를 보유했지만 함께 그들은 메모리를 보유했습니다. 누적된 관찰의 메모리, 개선된 방법의 메모리, 진행 중인 조사의 메모리였습니다. 최종 분석 초점은 새로움보다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정기적으로 관측되는 가장 강력한 알려진 폭발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연구는 점점 더 다른 성숙한 분야와 유사합니다. 점진적 발전, 개선된 도구, 깊어지는 아카이브의 혼합입니다. 조사의 분위기는 꾸준하고 장기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 종종 고립된 돌파구보다는 수년간의 인내심 있는 작업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석가들에게 확장된 데이터셋은 프로게니터 다양성, Z 구조, 환경 효과에 대한 더 정밀한 제약을 약속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폭발을 우주 역사의 탐침으로 사용하고 적절한 경우 행성 회복력 모델의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는 개선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표 중 어느 것도 현상의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속적이고 신중한 측정을 요구합니다. 더 나은 기기, 더 나은 분석, 더 나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찰이었습니다. 그 빛에서 감마선 폭발 연구는 인간 기관이 인간 규모를 훨씬 넘어 작동하는 과정에
어떻게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이해가 됩니다. 기기가 지구를 궤도 돌고 데이터 스트림이 서버를 통해 흐르고 아카이브가 매일 작은 증분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항목은 기록된 우주 행동의 타임라인을 확장하여 미래 세대가 아직 개발 중인 도구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합니다. 각 검출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수천 개의 검출은 역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시리즈는 최종성 없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폭발이 계속 기록될 것이며 이전 데이터가 개선된 기술로 재분석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후속 세그먼트는 유사한 방식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날짜, 새로운 검출, 그리고 이 최신 항목이 긴 기록에 무엇을 추가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이러한 관찰의 느린 리듬에서 우주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전환을 계속 문서화하고 인간 시스템은 경청에 인내심 있는 기술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은 계속됩니다. 밤은 깊고 화면은 데이터를 표시하며 어딘가에 또 다른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수억 광년을 여행하고 지구 궤도의 검출기에 도착하고 개수율로 기록됩니다. 분석가들은 신호를 주목하고 프로토콜을 따르고 데이터를 아카이브에 추가합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틴입니다. 그러나 그 루틴에서 이해가 축적됩니다. 관찰의 수십 년, 분석의 수십 년, 개선의 수십 년이었습니다. 지구 위 검출기가 하늘을 스캔합니다. 그것들은 광년 떨어진 곳에서 도착하는 감마선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날, 그것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하늘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신호가 도착합니다. 개수율이 상승하고 경보가 발송되고 망원경이 회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관찰, 기록, 분석입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순환입니다. 측정과 이해의 순환입니다. 각 새로운 검출과 함께 기록은 증가합니다. 한 사건씩, 한 데이터 포인트씩, 한 통찰력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깊어집니다. 우주의 이해, 별의 이해, 우리 자신의 위치와 맥락의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감마선 폭발 연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관찰의 힘, 측정의 가치, 더 나은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심의 필요성입니다. 그 질문들은 계속 제기됩니다. 화면에서, 아카이브에서, 분석에서, 그리고 우주 자체에서 제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경청합니다. 기기로, 데이터로, 모델로, 그리고 조용하고 꾸준한 지속적인 관찰로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에서 이해가 나타납니다. 천천히, 측정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항상 빠르지 않지만 항상 진행 중입니다. 항상 축적 중이고, 항상 깊어지고, 항상 개선 중입니다. 빛은 여행하고, 데이터는 축적되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딘가, 빛 너머, 프로세스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됩니다. 한 관측에서 다음으로, 한 분석에서 다음으로, 한 발견에서 다음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에서 감마선 폭발 연구에 진정한 힘이 놓여 있습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꾸준한 축적입니다. 단일 돌파구가 아니라 점진적 개선입니다. 최종 답변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작업은 계속됩니다.